예, 그다음에 오늘 이제 그 말씀드릴 그 내용과 관련해서 경제 시평에서 이제 참고 같이 이렇게 그 보시고 이 동영상을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시는데, 그 내용 경제 시평에 있는 이제 그 어떤 경제 단신 14-36 앞으로 주고 뒤로 뺏는 담배세 증세, 이게 이제 메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조적인 자료로 이제 경제 시평 13-31, 32 작년에 여름철에 했던 거죠. 과세 형평성 시정이 시급한 세제 개혁. 그다음에 경제 시평 13-39 공약을 대폭 후퇴시키는 박근혜 대통령. 이 이제 그 자료들을 이제 바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앞으로 주고 뒤로 뺏는 담배세 증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일반 개인들이 평상시에 세금을 거의 생각해 보지 않죠. 세금을 거의 생각을 해보지 않죠. 또 세금 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죠.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세금 하면은 뭔가 뺏기는 느낌이 들죠. 뭔가 뺏어간다는 느낌이 들죠. 사실 그렇죠. 세금은 뺏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세금이라는 게 이제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나라를 경영하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필요한 돈을 능력이나 형편이 되는 사람들로부터 십시일반으로 걷어서 그 거둔 돈으로 나라를 이제 운영하는데 필요한데 쓰자라는 거죠. 그 능력이 되거나 형편이 되는 사람한테서 돈을 걷는 것, 그것이 곧 이제 세금이죠. 그래서 그 세금은 나라를 제대로 경영하고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쓰여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한테서 걷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세금의 종류 이제를 먼저 이렇게 세금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금의 종류를 먼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의 종류는 크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일단 알기 쉽게 세금을 이해하시려면 세금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국세가 있습니다. 국세. 이제 국세라는 것은 국가가 걷어들이는 세금이죠. 국가라는 이제 중앙정부죠. 그러니까 중앙부처, 이제 특히 이제 국세청이 걷어들이는 세금이죠. 그다음에 국세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정부는 크게 두 개로 되어 있죠.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로 되어 있죠. 중앙정부는 지금 다들 이렇게 흔히 아시는 이렇게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이렇게 지식경제부, 이런 국세청, 이런 데가 이제 중앙정부고, 지방정부는 지자체를 말하죠. 부산광역시, 경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또는 이렇게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이런 식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지방정부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제 그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는데, 중앙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이 곧 국세고, 지방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이 지방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평상시 자기가 어떤 세금을 내는지는 모르시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세하고 지방세 두 종류 세금을 내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예외 없이 내고 있습니다. 국세하고 지방세를. 그러면 국세는 어떤 식으로, 어떤 명목으로 세금을 걷어가느냐를 먼저 한번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12년 기준으로 봤을 때 국세는 크게 이제 분류가 내국세가 있고, 그 다음에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있고, 방위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이제 크게 갈라집니다. 근데 내국세 안에를 보면은 소득세가 있고, 법인세가 있고, 상속세, 증여세, 자산재평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이제 지난 연도의 수입, 그 다음에 교통, 에너지, 이게 그 관연도 수입, 여기까지가 내국세죠. 내국세가 참 많죠. 예.
근데 세금 그 국세를 걷어들인 금액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부분이 내국세에 쏠려 있죠. 내국세에 쏠려 있죠. 내국세에 쏠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 에너지, 환경세 정도죠. 보시면은 내국세 중에서도 뭐가 가장 많습니까? 부가가치세가 제일로 많죠. 한 60조를 넘어가죠. 그 다음에 소득세는 뭐 한 50조를 넘어가고 두 번째로 세 번째가 법인세 이렇게 되죠. 사실상 세금 하면 국세 하면은 이 세 개가 다라고 생각하시면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는 뭡니까? 예, 소득에 대해서 월급 받으면 월급에서 떼는 거, 이렇게 그거 소득세 또는 장사해가지고 돈 벌어서 오면은 뭐 이렇게 소득, 예, 돈 떼는 거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뭐 그 투자해가지고 시세 차익 남긴다든지 이자 은행 예금해가지고 받은 이자도 다 소득이 이자 소득, 투자 소득 그런 거죠. 소득이죠. 그런 것들이 소득세예요. 근데 소득세 대부분은 뭡니까? 근로소득세죠. 월급쟁이들한테서 세금 떼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국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세하고 법인세하고 부가가치세인데 이 세 개가 거의 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 소득세는 누가 많이 낼까요? 예, 압도적으로 월급쟁이들이 많이 내죠. 그 다음에 법인세는 기업이 내는 거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나요? 응? 예, 모든 사람들이 동네 가서 김밥 하나를 사 먹어도 부가가치세를 내고 버스를 타도 부가가치세를 내고 모조리 다 이렇게 예, 그 모든 소비 행위에 붙는 세금이죠. 예. 그 새누리당의 그 김무성 대표라는 사람은 소득세는 부자들이 내지 국민이 소득세를 많이 낸 게 아니다. 그래서 부자 증세가 아니다. 뭐 이런 소린가 최근에 했죠. 그렇죠. 그 사람은 세금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은 무식함이 딱 드러나 버리죠. 그런 사람이 집권당의 대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누가 많이 냅니까? 전체 세금으로 치면 일반 평범한 그 일반 서민들이죠. 근데 부가가치세는 이건 이제 내 세금을 내는 게 내가 직접 돈을 이렇게 버는 데서 돈을 떼는 거하고 이렇게 번 돈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쓰는 과정에서 떼는 거하고 방식이 다르죠. 내가 직접 돈을 버는 데서 떼는 것은 직접세죠. 직접세죠. 근데 내가 직접 버는 데서 세금을 안 떼고 내가 돈을 이제 벌어가지고 돈을 쓸 때 세금을 떼는 건 뭡니까? 내가 한 단계 건너뛰어서 내는 간접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어느 세금이든 간에 실질적으로 일반 서민들이나 일반 월급쟁이들의 세부담은 이 소득세하고 부가세를 다 같이 합쳐놓은 거죠. 그렇죠? 합쳐놓은 거죠. 두 개를.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방세입니다. 그 전에 넘어가기 전에 국세는 2012년에 대체적으로 한 200조 원 정도 됐습니다. 얼핏 봐보세요. 60조 넘고 그 다음에 50조 그러니까 160조죠. 두 개만 해도 나머지 다 이렇게 대충 하면 한 200조 정도 되죠. 그렇죠? 200조 정도 되는데 200조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앙정부가 예산을 편성을 해요. 1년에. 그럼 예산은 얼마가 되죠? 올해 같으면 350조 원. 내년 같으면 뭐 370조 원 넘게 잡는다 이거예요. 예산은 350조 원인데 세금은 200조 원밖에 안 걷어? 그럼 150조 원 차이가 나잖아요. 2012년 같으면 한 330조 원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세금은 200조 원을 걷는데 쓰는 것은 330조 원을 써? 그럼 130조 원은 뭐냐 이거예요. 뭘까요? 130조 원은 뭐냐면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게 덩치 큰 게 있습니다. 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 같으면은 1년에 지금 이제 90조 원을 이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이미 세금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국민연금으로 걷어들이고 있죠. 그렇죠?
세금으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로 걷어들인 게 아니라 국민연금 보험으로 걷어들이고 있죠. 그러니까 그 보험으로 걷어들인 것을 그냥 이제 보험 금으로 지급을 해주는 거죠. 연금으로. 그게 이제 한 지금 90조 원을 좀 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제 합친 거예요. 예산은. 그러니까 이 국세 200조 원에다가 연금 90조 원을 합치면 290조 원이죠. 또 등치 큰 게 하나 더 있어요. 뭐죠? 건강보험. 그렇죠. 그거 한 1년에 한 40조 원 넘게 하죠. 건강보험료로 이렇게 따로 내고 있죠. 세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해가지고 병원에 가면 이제 그 보험료가 이렇게 이제 수가가 이렇게 지급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40조 원 보태면 얼추 330조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중앙정부 1년 예산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 등치가 이제 갈수록 커지죠. 갈수록 커지죠. 국세하고 이제 중앙정부 예산하고의 관계가 이제, 그러니까 그 중앙정부 예산은 국세하고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기타 기금 등이 합쳐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앙정부 예산은.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는 아까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걷어들여서 지방정부가 자기 지역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라 그랬죠. 근데 실제는 대부분 어디다 쓰죠? 지들을 쓰죠. 지들을 위해서 쓰죠. 예. 근데 어쨌든 지방세 2012년을 기준으로 보면 지방세도 참 종류 많죠.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담배 소비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기타. 온갖 것 뜯어가죠. 명목 앞에 국세하고 지방세 보면은 진짜 세금 많이 뜯어가죠. 여러 가지 이름 붙여서. 그렇죠? 근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한 60조 원 정도 돼요. 전체가. 근데 제일로 많은 게 취득세,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재산세, 뭐 자동차세, 이게 4대, 뭐 지방교육세까지 뭐 한 5대 정도 되죠. 이게 이제 주죠. 지금 이제 오늘 문제가 되는 이제 담배 소비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 2조 한 5천억 정도, 2조 3조가 좀 못 되는 그런 정도 되죠. 지방세는 전체 이제 한 60조니까 중앙에 아까 국세가 200조라고 치면은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한 4분의 1 정도, 25%? 국세에 비해서 한 25% 정도죠, 지방세 수가.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1년에 내는 세금을 전부 합치면, 일본 전체적으로 합치면 지금 2012년 기준으로 치면은 260조 원 정도 세금을 낸 거죠. 중앙 정부에다 내고 지방 정부에다 내고 이것저것 해서 이렇게 많이 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금에 대해서 대충 이제 기본적으로 좀 이해가 되셨죠. 세금에 대해서 국세와 지방세가 있고 각 세목 내용이 어떻게 돼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셨죠. 그럼 이제 이제 담배세 인상 증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담배세를 이번에 올린 것은 뭐 때문에 올렸냐 하면 지난 이제 7월 말부터 이제 시행된 기초연금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이제 월 20만 원까지 최대 20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지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했거든요. 박근혜 씨하고 이제 새누리당이 이제 총선과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겁니다. 원래 공약 내용은 뭐였죠? 65세 이상 전 노인들한테 무조건 20만 원씩 주겠다라고 그랬죠. 원래는 그랬는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게 감당을 못하겠다 이거예요. 재원을 마련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우리가 조금 이렇게 못 모르고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전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모두 20만 원을 드리는 게 아니라 70% 상위 30%는 돈이 있으니까 돈이 있는 분들은 20만 원 그거 안 받아도 그만인 분들이다. 그래서 이제 밑에서부터 소득이 없는 분부터 시작해서 70%까지만 최대 2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바꿨어요.
근데 그 전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기초노령연금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라는 것은 2007년에 이제 시행이 돼서 노무현 정부 말기에 시행이 된 겁니다. 이걸 시행하게 된 그 동기는 그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조금이라도 이제 해소를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시행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연금이 이제 모든 국민들한테 이렇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이렇게 된 것은 언제부터죠?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입니다. 1998년부터 이제 모든 그 국민들이 이제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됐어요. 그러면은 1998년에 국민연금을 가입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65세가 되는 해는 지금 65세인 분은 얼마나 되겠죠? 얼마죠? 지금 65세인 분은 1998년이면 몇 세 정도 되죠? 48세? 그 정도 되나요? 65세가. 예, 지금 65세인 분이에요. 47세, 48세 그 무렵이죠. 예. 그때. 그러니까 47세, 48세에 국민연금을 가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이상 이 연령인 세대들은 국민연금 자체를 가입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러면은, 근데 가입을 할 수도 없었고, 가입한다라고 해도 돈이 없어서 가입을 할 형편이 못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소득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로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분들이 많다 이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제 이른바 이제 사각지대가 됐다 이거예요.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 연금 혜택도 못 받고, 그냥 이렇게 그늘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조금 이제 구제하기 위해서 월 최대 10만 원까지 좀 보조를 해주자라고 해서 도입한 게 기초노령연금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말에 월 10만 원씩 대체적으로 9만 8천 원만 해도 10만 원씩을 드렸어요. 근데 어느 정도를 줬냐면 전체 이제 2012년에 65세 이상 노인 수가 총 600만 명 정도 있습니다. 600만 명 정도에서 당시에 이제 기초노령 2012년 기준으로 수급자가 약 65%인 400만 명 가량이 10만 원씩을 받았어요. 거의 대부분이 월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부부인 경우에 남편도 65세가 넘고 부인도 65세가 넘어서 부부인 경우에는 둘 다 10만 원씩 주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은 10만 원, 한 사람은 5만 원 해가지고 15만 원을 이렇게 주었어요. 그래서 2012년에 이제 한 400만 명에 대해서 10만 원씩 준다라고 치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400만 명에서 10만 원 주면은 월 10만 원 주면은 1년이면은 120만 원을 주죠. 한 사람에 120만 원을 주죠. 400만 명에 대해서 100만 원이면은 4조 원이죠. 4조 8천억 정도 재원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월 10만 원이니까 얼추 한 4조 원가량이죠. 4조 좀 넘게 이제 재원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근데 이 돈을 어떻게 분담을 했냐면 국비가 3조 2천억, 지방비가 8천억 해가지고 75대 25로 분담을 해서 이렇게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비는 국세를 걷어가지고 주는 거고, 지방비는 지방세를 걷어가지고 줘야 되죠. 근데 이제 새누리당하고 박근혜 씨가 대선에서 전 노인한테, 여기는 65%인데 모든 노인한테 600만 명한테 전부 20만 원씩 더블로 주겠다 이렇게 공약했다 이거예요. 했다가 이제 작년 여름에 뒤집었다 이거죠. 아이고 이게 우리가 못 모르고 했습니다. 그래서 70%에 대해서만 65세 70%에 대해서만 월 최대 20만 원까지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지급 대상자 수는 여전히 한 400만 명 가량 됩니다. 400만 명 조금 넘어요. 그러면은 이제 더블로 됐으니까 얼마로 튀겠습니까? 이 소요 예산은 8조나 9조 가량으로 튀겠죠. 그럼 8조나 9조 원으로 늘어나려면은 그 필요한 재원을, 근데 75대 25 비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해도 국비는 얼마입니까? 한 6조 5천억. 지방은 한 1조 6천억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국비가, 국세가 한 200조 되고, 그러니까 한
그 4배 정도 되죠. 지방비에. 지방세. 그러니까 이 부담, 이렇게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국비를 이렇게 배정을 하고 지방비를 배정을 하는데 200조 원에서 이제 4조 원, 3조 2천억 주던 것을 이제 6, 7조 원을 배정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어디선가 깎아야 된다 이거예요. 쓸 돈을. 그다음에 지방세 수입에서도 다른 데다 쓰던 것을 깎아가지고 이걸 넣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쌈이 난 거예요. 중앙정부하고 지자체하고 쌈이 난 거예요. 이제 중앙정부가 이렇게 이제 그 재원이 푹 뛰어버리니까 2배 이상으로 뛰어버리니까 그 재정 수요가 2배 그 필요자 재원이 2배 이상으로 뛰어버리니까 지방으로 이렇게 지방세로 자꾸 떠넘기려고 했다 이거예요. 지방이 반발을 했죠. 우리는 니네들보다도 세금도 거둬들인 지방세 규모가 이렇게 4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무슨 보육비다 뭐다 이렇게 좀 다 뒤집어 쓰고 있는데 니네들이 공약을 해가지고 니네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공약을 해놓은 걸 우리한테 떠넘기냐? 우리가 무슨 공약을 했냐? 니네들이 공약한 거니까 니네들이 다 책임을 져라. 뭐 이런 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쌈이 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배째라라는 식으로 나온 거예요. 지방이 이제 우리 돈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편법으로 담배세 이제 인상을 증세를 한 거죠. 편법을 재원을 만들려고. 담배세는 근데 어디에 들어갑니까? 아까 지방세에 들어갔죠. 담배세 그러니까 지방에 그래서 그 기초연금 지급 재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담배세를 인상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가면 이게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요 재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돈이 2015년, 16년, 17년 이렇게 해놓고 2040년으로 풍 띄고 2060년으로 해놨는데 기초노령연금 노무현 정부가 만든 거하고 이렇게 새누리당하고 박근혜 씨가 만든 이제 기초연금 뭐 만들었다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갖다 써먹은 거죠. 똑같은 건데 우리가 10만 원 더 얹어준다 그랬다 이거예요. 얹어준다. 다음번에는 아마 30만 원 줄게 한 그런 그 정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한번 봐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제 기초노령연금은 2015년에 6조, 내년에 2016년에 7조, 2017년에 8조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2040년대는 111조예요. 기초노령금은 얼마 주는 거라 그랬죠? 10만 원 주는 거라 그랬죠. 잘 보세요. 자, 새누리당하고 박근혜 씨가 준다는 20만 원씩 준다라는 기초연금은 2015년에는 10조, 6조에서 이제 10조니까 얼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뭔지는 모르죠. 약간 작죠. 그 다음에 2배인데 이것을 최소한 2배 이상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12조나 뭐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2016년에는 이제 기초노령연금 10만 원 주는 게 7조인데 얘는 여전히 11조. 2017년에는 이게 이제 얘는 팍 뛰어요 지금. 팍 뛰어. 10만 원 주는 게 팍 뛰는데 20만 원 준 것은 거의 안 뛰어요. 거의 안 뛰어요. 이거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2040년 하면은 10만 원 주는 것은 111조인데 거꾸로 20만 원 주는 것은 100조로 더 작아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계산을 했길래 이런 꼼수나 사기를 치냐 이거예요. 국민들한테 대놓고 그냥 딱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걸 이런 걸 홈페이지에다가 버젓이 올려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국민들을 이렇게 기만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한번 보여주려고 일부러 넣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만을 하니까 나머지도 다 꼼수고 어떻게 보면 속임수에 가깝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럼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를 보면 2014년부터 2040년까지 지금 이제 600만 명이라 그랬죠, 얼추. 600만 명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600만 명, 1700만 명까지 늘어난다 이거예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이제 32%까지 늘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3명에 1명이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된다. 3명에 1명꼴로. 그러면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요 재원이 20만 원씩 70% 준다라고 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이제 그 기초연금 대상자가 늘어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편법을 또 썼어요. 무슨 편법을 썼죠? 국민연금을 받은 사람은 기초연금을 안 준다 이렇게 됐었어요. 국민연금을 50만 원 이상 받은 사람은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국민연금을 3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이제 20만 원을 다 안 주고 깎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뭐 그런 편법을 썼다 이거예요. 일단 이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새누리당하고 박근혜 씨가 이제 말한 대로 70% 전체 노인 65세 이상 노인의 70%에 대해서 월 20만 원을 지급할 때 필요한 재원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살펴본 거예요. 2014년부터 40년까지 계산을 했는데 하나는 이런 선이 있고 하나는 이런 선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선은 뭐냐면은 2014년이 됐던 2020년이 됐던 2030년이 됐던 2040년이 됐던 무조건 20만 원씩만 계속 주는 거예요. 한 달에. 그럼 지금 20만 원하고 2020년에 20만 원하고 같습니까? 2020년에 20만 원은 어떨까요? 지금 20만 원이면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뭐 10개를 이렇게 10컵을 사서 마실 수 있다라고 하면 2020년에는 한 개 정도 사서 마실 수 있을까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기초연금 제도의 속임수가 또 거기 있다 이겁니다. 월 20만 원. 월 20만 원. 계속 월 20만 원 주면은 그럼 2020년에도 20만 원 주면은 그 노인들한테 그게 돈이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그래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월 20만 원이 아니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가지고 주겠다. 라고 하면은 이제 물가 상승률을 연 3%씩 물가가 올라간다고 치고 그러면은 2014년에 20만 원을 주면 월 2015년에는 3% 올라가니까 20만 6천 원을 주고 아니 6천 원인가요? 네, 그렇죠. 3%씩 올라가니까 계속해서 이제 3%씩 하면은 뭐 2040년에는 월 한 60만 원을 넘어간다 이거죠. 월 60만 원이 아니라 소요 재원이 이제 60조 원을 넘어간다 이거죠. 왜냐면 아까 앞에서 보셨던 그 60세 이상, 65세 이상 노인 인구들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 늘어난 거 곱하기 이제 일괄 20만 원 하면은 이 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괄 20만 원 곱하기 물가 상승률까지 더해 놓은 것이 이 선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2040년에는 60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고 지금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얼마였죠? 그 8조 뭐 10조 이런 정도죠. 지금은 그것이 60조 원 이상. 만약에 그냥 일괄적으로 변함없이 20만 원을 준다면 한 4조 정도, 23조나 4조 정도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계속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수밖에 없겠죠. 물가 상승률을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계속 늘어나요. 그럼 계속 늘어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담배세를 인상했는데 담배세를 끊임없이 인상을 해야 되죠. 그렇죠. 담배값이 지금 이제 2,500원 한 가게 2,500원이 2,000원 올라서 4,000원 이제 500원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몇 년 후에는 또 담배값이 또 이렇게 매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담배값이 이제 10,000원. 이때쯤 하면 2030년 되면 한 갑에 한 10만 원 할지도 몰라요. 담배 한 갑에. 담배 한 갑이 선물이에요. 명절날 선물이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기초연금 재정이 재원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거 감당하려면 계속 뭔가 세금을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담배세를 계속 올린다고 치면 담배세 한 갑 10만 원은 순식간이다 이거예요. 근데 10만 원이면 담배 누가 피겠습니까? 못 피죠.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유리지갑 건들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월급쟁이들. 그러니까 모르면은 계속 뜯겨요. 근데 내가 왜 뜯기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제 담배세 증세, 담배세 인상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한번 봐보면 이게 담배 소비량입니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의 담배 소비량입니다. 1년에 그 2000년부터 2005년 요때는 이 담배값을 500원 인상할 때예요. 2005년에 500원 인상하니까 담배 소비가 그 1년에 연간 50억 값 왔다 갔다 하던 것이 40억 값으로 10억 값이 팍 줄었어요. 한 2년 정도. 20% 줄어든 거예요. 500원 올리니까 비싸졌다고 해가지고. 그러다가 다시 올라와서 지금은 한 45억 값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은. 대충. 그러니까 45억 값이에요, 담배. 그러면서 담배 소비세도 그 2000년에는 한 22조 원 정도였던 것이 들쑥날쑥 하면서 했다가 2005년에 이제 좀 줄었다가 인상하면서 다시 올라가지고 30조 원까지 3조 원까지 담배 소비세가 올랐다가 지금은 이제 2조 한 7, 8천억 이렇게 되고 있죠. 요즘에는 최근에는. 그러니까 담배 소비세 그러니까는 2조 7, 8천억이에요. 근데 뒤에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담배 소비세 담배세는 담배 소비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금 담배 소비와 관련된 세금이 6, 7가지가 있어요. 무슨 새끼치기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세금이. 그러면 담배 소비와 관련된 세금이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있습니다. 담배와 소비와 관련된 게 첫째는 지금 방금 말씀 담배세는 아까 담배 소비세는 어디서 누가 걷는다 그랬죠? 지방세라 그랬죠. 근데 담배 소비세에는 또 교육세가 붙어 있어요. 지방 교육세가 붙어 있어요. 이게 지방에서 걷어 들어가요. 담배 하나 팔면서 지방에서 걷어 들어가요. 근데 담배 팔면서 지방에서만 뜯어가는 게 아니에요. 국세도 뜯어가요. 중앙정부도 뜯어가요. 중앙정부가 뭘 뜯어갑니까? 담배는 그 의료 건강보험, 건강보험에서 뜯어가죠. 건강증진 부담금이라고 뜯어갑니다. 그 다음에 담배 소비니까 이건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10% 붙죠.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를 또 신설을 했어요, 이번에 개별 소비세라고. 그거는 담배 소비세인데 개별 소비세는 또 뭐야? 어쨌든 이렇게 막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담배 소비량이 45억 값 정도 1년에 45억 값인데 이렇게 세금 이제 담배 현행 지금까지 그 각 세금을 보면은 담배 소비세는 한 갑당 641원 뛰어가요. 지방교육세는 거기에 50% 이것의 절반인 321원을 뛰어가요. 건강증진 부담금은 354원을 뜯어가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그것에 또 234원을 뛰어가요. 개별 소비세는 없었죠. 그래서 이제 45억 값에서 42원을 떼가면은 45억 값 곱하기 641억 하면 2조 한 9천억인 세금 뜯어가는 게 이렇게 이제 세수 계산이 되는 거예요. 지방교육세는 321원을 45억 값 곱하면은 1조 4,400억 정도. 그래서 이렇게 다음에 건강증진은 1조 6천억,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는 1조 이렇게 뜯어갔다 이거예요. 토탈로 그래서 지방세는 토탈로 담배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걷어들인 세수가 4조 3천억을 넘었어요. 그다음에 국세는 2조 6천억이었어요. 그래서 합쳐서 한 7조 원 가량을 뜯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소비세 하면 2조 8천억, 2조 9천원 하니까는 그 담배 소비세 2조 3조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다. 담배 소비 관련 제세, 담배 소비 관련 각종 세금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7조 원 가량 뜯어가는 담배 하나. 담배를 피는 게 아니라 세금 내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한 갑 피면은 담배 피지 마세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인상을 했다 했다. 증세를 팍 해버렸다 이거예요. 얼마를 했냐면 담배 소비세는 641원에서 1,007원으로 올렸다 이겁니다. 이제 교육세는 50%가 아니라 이제 44%로 살짝 깎았는데 그래서 321원이 433원으로 됐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증진 부담금은 354원을 이것은 그냥 완전히 그냥 배 이상으로 때려버렸다. 841원으로 올렸다. 그 다음에 부가세는 433원.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라 그래서 600원 가량. 그러니까 담배 한 갑에 지금까지는 한 갑에 붙는 세금이 토탈로는
1,550원, 2,500원에서 1,550원을 세금으로 냈다. 그러니까 실제 담배값은 1,000원이 안 됐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세금을 올리고 나니까 한 갑에 3,300원이 넘는다 이거예요. 이걸 4,500원에 판다라고 하면 4,400원에 4,300원에 판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2,000원 올린 거니까 지금 얼추 지금 1,550원에서 2,000원이 안 돼 있죠. 올린 금액이 2,000원 채우면은 뭐 약간 3,5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올린 걸 기준으로 해서 45호 값을 곱해서 예상되는 세금을 그럼 얼마가 거칠 거냐? 만약에 45호 값이 그대로 팔린다라고 하면 계산하니까 담배 소비세 같은 경우는 4조 5천억이다. 2조 한 9천억이 4조 5천억으로 푹 뛴다.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2조 원으로 뛴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부담금은 3조 7,500억으로 완전히 그냥 따따구로 친다. 부가세도 이렇게 배로 뛴다.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없던 것이 2조 6천억으로 뛴다. 그래서 토탈로 보면은 지방세는 6조 한 5천억, 국세가 8조 3천억. 그러니까 보세요. 올리기 전에는 지방세가 더 많았죠. 담배에서 걷어들인 세금 중에서. 지방세가 많았는데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담배세 증세는 누구를 위한 증세? 국세를 더 걷어들이기 위한 목적이 있죠. 예, 그렇죠. 원래는 이렇게 그 지자체들이 기초연금 재원의 그 마련을 하라고 한 취지에서 한 거기 때문에 지방세 부분만 올려서 주면은 되는 걸 거기에 소리 없이 국세 부분을 확 붙여가지고 떠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토탈로 하면은 15조 원 가량 담배. 그러니까 7조 원이 15조 원이니까 배를 더 걷어버렸죠. 더 걷는다라는 거죠. 배를.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거의 8조 원 가까량 세수 증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한 갑을 핀다라고 하면 하루에 한 갑을 핀다라고 하면 세금이 지금까지 현재는 1,550원이었잖아요. 그러면 1년은 365일이니까 곱하기 365로 하면 한 56만 5천 원은 세금을 내는 셈이에요. 근데 2,000원 가량으로 이렇게 세금이 오른 후에 담배를 1년에 하루에 한 갑씩 펴서 1년을 핀다라고 하면은 120만 원이 훌쩍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내는 세금이 2배 이상 뛰어버려요. 내는 세금이. 그러면 담배는 주로 누가 많이 핍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피죠. 65세 이상 노인들이 많이 피죠. 앞으로 원래 10만 원 주던 것을 20만 원 준다고 이렇게 10만 원 올려준 거니까 1년이면 120만 원 올려준 셈이죠. 120만 원 올려줬는데 앞으로 120만 원 올려주겠습니다. 저희한테 표 찍어주세요 하고 사기 쳐놓고 뒤로 가서 도로 가져가 버린 거예요. 도로 한 70만 원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담배세 하나만. 그러면은 그냥 그 50만 원만 올려준 꼴이 된다 이거예요. 실제는. 그러니까 앞으로 주고 뒤로 뺏어 버린다. 근데 그 50만 원도 어떻게 뺏어가냐면은 이번에 담배세만 올린 게 아니라 지방세 전체를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주민세도 10,000원을 20,000원을 올리고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그 세금을 늘리고 지방세거든요. 다 늘리고 그다음에 주택 그 재산세라든지 그다음에 그 주택 관련된 지역자원 시설세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올렸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다른 이런 기타 등등의 지방세 올린 것까지 합치면은 사실상 거의 그 노인 한 사람당 1년에 120만 원 올려준 걸 그 본인과 그 자식들한테 그냥 도로 110만 원 세금으로 뜯어가지고 준 거다 이겁니다. 앞으로 원래는 이렇게 그 새누리당과 박근혜 씨가 대선에서 공약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기초연금은 우리 증세를 안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돈 어디서 나서 할래? 그랬더니 돈은 충분히 그 기존에 이명박 일당이 말아먹었던 그런 엉터리 뭐 4대강 사업이다 뭐 그 공기업들 해외 뭐 자원 개발이다 해가지고 다 말아먹은 거 그런 거 그다음에 지하 그 경제를 양성화 탈세를 막아서 하면은 충분히 기초연금 20만 원을 이렇게 20만 원을 올려드릴 10만 원을 20만 원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세를 안 합니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했는데 지금 결과는 사기를 쳤다 이거죠. 앞으로 10만 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놓고
뒤로는 도로 담배세 인상이다 뭐다 주민세다 뭐다 인상이 돼가지고 도로 110만 원을 뺏어가지고 했다 이거. 그래놓고 자기들이 생생내서 선거를 했다 이거. 그래서 집권당이 되고 대통령이 됐다 이겁니다. 이게 담배세 증세의 이제 전말입니다. 진실이에요. 담배세 증세의 진실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제 그러면 아까 2005년에 담배세를 그 500원 올렸을 때 담배 소비가 확 줄었다 그랬잖아요. 일시적으로. 20% 정도 확 준다라고 하면은 담배 판매 소비량이 한 35억 값으로 줄어들어요. 45억 값에서. 그랬을 때 세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는 세수가 그래도 그 한 6조 5천억 정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담배는 워낙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은 다시 45억 값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시 판매가.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수 증가 15조 원이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담배세를 관련 세금을 인상을 해도 하고 지방세다 뭐다를 올려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계속 이제 65세 노인 인구가 계속 지금 늘어나죠. 늘어나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감안해서 기초연금을 계속 증액을 하게 되면 이 돈 갖고도 택도 없이 모자란다 이겁니다. 이렇게 세금 사기친 건 둘째 문제 치고 모자란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담배세를 계속 올려야 되느냐, 담배세가 됐든 뭐가 됐든 계속 올려야 되냐, 이런 것조차를 지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선거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집권을 하고 대통령이 되려고 막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질러 대놓고 나서는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기만한다 이겁니다. 이게 나라를 경영하는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하면 나라가 정상적으로 온전하게 이렇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은 기초연금 돈 10만 원 그냥 나 10만 원 받을게 20만 원 안 받아. 대신에 담배값 그대로 하고 세금 지방세 올리지 마. 차라리 그게 낫죠. 나 그냥 10만 원 받고 말겠어. 말아. 너 20만 원 안 받아. 추접해서 안 받아. 그렇잖아요. 추접하잖아요. 더럽잖아요. 아니 개인도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와가지고 그 돈을 쑥 가가지고 물건 커피 한 잔 사가지고 저한테 커피 드세요 하고 주는 거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내 돈인데 내가 그냥 가서 사 먹어도 되는데 와서 나한테 와서 내가 커피 한 잔 대접했습니다 하고 저한테 생색을 한다 이거예요. 저는 커피 마시고 싶지 않는데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 멋대로 제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제 주머니에서 돈을 그냥 쑥 빼가지고 가서 그렇게 사가지고 와서 저한테 주면서 생색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펴달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 거하고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엉터리로 질러대버리면 이제 기초연금이 파탄 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기초연금이 파탄 나든지 아니면은 계속 담배값 올려서 세금 올려서 담배 한 갑에 10만 원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겠죠? 이게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이나 어떤 특정 정치인들을 비난하거나 중상하게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를 경영하면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개판이 돼버려요. 이런 식으로 경영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반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냥 세금 말만 나오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뭐 이렇게 비판적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알아야 된다. 세금이 어떻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지고 국세는 어떤 세목들이 있고 지방세는 어떤 세목들이 있고 과연 이런 이제 사실 시간이 있으면 기회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각 세목별로 과연 이게 온당한 건 세목인지 그다음에 각 세목별로 세금을 걷는 비율이 과연 합리적인 거 합당한 공정하고 공평한 건지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많아요. 이건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동 시민공부방 개설을 이제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성동 시민공부방에서 10월 달 동영상 제 5회분 5회차 동영상
앞으로 주는 기초연금과 뒤로 뺏는 담배세 증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